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32,000불 정도가 저는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살짝 깨고 31,000불 정도까지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전 대비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에 쭉 있었기 때문에 그 레인지에서 크게 아직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워낙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찍히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좀 최근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이 돼 있으니까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열심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오래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이너스 70%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전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친구와 나눈 대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불과 5분 전 했던 얘기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얼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분의 1씩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일단 해라. 그 또 하나의 알트코인은 그냥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리스크가 많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더리움은 경쟁하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0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일종의 대수술을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물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술이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사이징을 할 때 리스크를 반영을 한 리스크 어저스티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8대2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당연히 최근에 정부가 자꾸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특히 중국 쪽에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은 하지 말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장 많이 탈중앙화가 진행이 된 그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를 시켜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프로젝트들은 비트코인에 비하면은 중앙화된 부분이 아직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와서 금지를 시킨다든지 문을 닫게 하고 싶다면은 그럴 수 있는 대상들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타겟팅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진핑이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네트워크 셧다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에서 제가 어저께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중국 채굴자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얘기긴 하지만 아마 이 친구는 제 영상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일종의 인터넷이다. 우리가 아는 인터넷은 정보가 교환이 되는 그런 인터넷이고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이다. 이건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물건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이거의 업사이드를 어디까지 보느냐라는 질문은 90년대에 인터넷이 막 대중화가 시작됐을 때 이거의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되냐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10배, 20배, 30배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냐, 한 10년 정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이 그렇게 컸으니까요. 그 당시에 인터넷 상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꾸린 회사들, 아마존 같은 주식을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포텐셜을 봤을 때 굉장히 비대칭이라는 거죠.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한정적인 반면에 업사이드 포텐셜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리스크에 보상받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사야 되는 자산이 맞는 거고, 이게 전통적인 금융이론이나 자산운용사들은 많이 리스크 어저스티드 리턴이라는 걸 보는데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야 되는 자산이 맞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오버솔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2만 불까지 떨어질 거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건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적다고 보지만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우려된다면은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따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
소식이긴 한데 뭐 어저께 사실 나왔던 안 좋은 뉴스, 중국발 뉴스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또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나 이런 데 기관들에게 크립토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정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물론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한데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임팩트는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성공을 못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지금 인터넷상에는 이런 것도 있죠. 중국이 뭐를 금지시켰던 그런 서비스들 시점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엄청난 수익률을 다들 내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트위터가 2009년 6월달 금지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수익률이 4,500% 정도이고요. 구글은 2010년 3월달에 중국에서 금지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732% 수익률이 나왔고요. 페이스북은 2009년 7월달에 중국에서 금지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14,200%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뭘 금지시키는 거랑 이러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거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뭐 이런 주요 은행들은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중국 내에는 제2금융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중국 쪽에 더 빠삭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좋은데, 그렇게 공유를 하면은 이 저희 구독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되니까 뭐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좋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은 이제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게 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인지 편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코비 뉴스레터를 커뮤니티에 걸었는데, 인간은 굉장히 많은 인지 편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랜 기간 동안 수렵 생활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코딩되어 있는 이 현대 생활에는 별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인지 편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스레터에서 얘기한 그 집단 사고방식, 그룹핑크인 거이고요. 그 외에도 또 하나가 최신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거의 기준에서 미래를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자꾸 동원하는 수단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뇌가 자꾸 한쪽으로 쏠림이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어저께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최근에 있었던 성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자꾸 미래를 프로젝션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전 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마이너스 10%이면은 왠지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때 앞으로도 자꾸 뭔가 그게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려하게 되고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또 투자 행동을 하기에는, 논리적인 투자 행동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지 편향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트 두 가지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일종의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90년대 인터넷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잘 보여주는 차트를 리얼비전에 있는 라울 파이께서 올렸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90년대 이후 인터넷의 성장과 2009년 이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을 보여준 차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은 지갑수, 액티브 월렛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한 차트고요. 이 두 가지 차트를 보여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테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죠. 굉장히 한 2010년, 11년부터 초창기부터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크립토 펀드 중에서는 역사가 긴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온 뉴스레터에 굉장히 유용한 차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정이 굉장히 심한 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당황을 안 하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움직임에 너무 포커스를 주지 말고 줌아웃해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제공한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1년 전 대비 수익률을 보여준 차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4년 전 대비 수익률을 보여준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1년 전 대비 수익률을 보여준 차트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3, 4월 달쯤에 피크를 치고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불장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4월 달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피크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차트, 1년 전 대비 차트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1년간의 수익률이 과거 2017년이나 2013년에 피크 때 있었던 수익률에 비해서 전혀 반도 안 오고 한 3분의 1도 정도인가? 아주 굉장히 저렴한 수준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패턴에 봤을 때 피크에 왔다고 얘기하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4년 전 대비 수익률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4년이라는 숫자를 쓴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이 4년을 중심으로 해서 반감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4년을 주기로 패턴이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4년 전 수익률을 보는 것이고, 4년 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최근에 있었던 그 조정에 의해서 지금 한 100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4년 전 가격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과거 비트코인 가격 트렌드를 보면은 한 1000%에서 90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의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1000%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과거에 있었던 가격 패턴을 보면은 전혀 뭐 이상한 레인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성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앞으로 9000%로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이라는 게 4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4년만 버티면은 아무리 전 사이클에서 꼭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 버티지 못하고 손절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도대체 비트코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오신 분은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비트코인의 자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영상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줄 차트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비트코인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차트를 볼 때 로그 스케일로 봐야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대중 매체나 뭐 신문이나 TV에서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여줄 때 그냥 리니어 차트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롱텀 트렌드를 알 수가 없고, 롱텀 트렌드를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항상 줌아웃해서 보지 못하고 가장 최근의 트렌드만 보면서 이 투자 판단을 하게끔 되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보여줄 차트도 로그 스케일인 거고, 로그 스케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눈금 표시를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 퍼센테이지 체인지, 퍼센테이지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롱텀 트렌드를 좀 더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도 명심하시고 앞으로 가격 차트를 보실 때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